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코가 맵고 눈물이 나는 일이 하루를 멀다 하고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보기 힘들죠. 90년대는 정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최루탄을 남발하다 보니 길거리 다니는 게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대와 신촌 광화문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학생들이 왜 저러나 싶었으니까요. 비싼 대학비 내고 저러려고 대학 왔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못 갔지만 젊은 나이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 눈에는 그들이 한심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이 없어서 집에서 만화책이나 빌려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동네는 또 최루탄이 터지고 연기들이 집집마다 가득 차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또 시작이구나 하면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얼굴에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정문으로 들어올 수 없는 하숙집이었고 후문을 이용해서 좁은 공간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전경들이라고 해야 하나? 구두굽 소리가 크게 들리고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바로 창문에서 들리더군요. 또 학생들 때려 잡으러 다니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조용해지나 싶더니 저희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무엇인가 이상했고 문을 열어서 부엌 쪽을 보았네요. 여자분 두 분이 얼굴에 스카프 같은 걸 두르고 둘이 앉아서 쪼그리고 있더군요. 저는 누구세요? 하고 물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녀들이 손으로 입에다 갖다 대면서 조용히 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분 한 분이 죄송한데 조금만 숨겨달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데모를 하던 학생들 같아 보였습니다. 괜히 저까지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안 된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여자분이 스카프를 내리며 잠시만 숨겨달라고 합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당연히 숨겨줘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꼴에 저도 남자라고 미인은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꿈속에서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선녀 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그에 비해 같이 있던 한 분은 정말 제가 싫어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그녀가 등장한 것입니다. 정말 살이 떨리게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갑자기 저는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버린 기분이었거든요. 방 안에 앉아서 그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할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숨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왜 그런지는 알았지만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얘기를 꺼내더군요. 불합리한 나라의 방침에 젊은 학생들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설 것인지 그녀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군요. 배우고 배우다 보니 알지 말아야 할 걸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미래를 짊어질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뭉쳐서 싸우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녀가 말하니까 모든 게 이해가 가더군요. 괜히 저까지 같이 도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더 좋은 말들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로만 적었습니다. 저는 일단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서 따라주며 힘내시라고 언제든 숨을 데 없으면 여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너무 고맙다고 하시네요. 정말 쳐다보기만 해도 달살이 쫙 돋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조금 있다 입구를 살피더니 말도 없이 가버리더군요. 정말 나가서 붙잡고 싶었고 제발 가지 말아 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연락처라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아시겠죠? 그렇게 그녀가 떠나간 후에 저는 혼자 멍하니 앉아서 그녀 얼굴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인지만이라도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꿈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쯤이었네요. 누군가 노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누구시냐고 물었네요. 세상에나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일단 방으로 잽싸게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저는 조심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같이 있던 친구도 잡혀가고 집에 들어가려다 경찰들이 문 앞에 있는 걸 보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생각나는 데가 없어서 일단 여기로 왔다고 하시네요. 저는 잘하셨다고 하면서 편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녀가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저녁은 먹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점심도 못 먹었다고 하시네요. 일단 집에서 밥을 해먹고 있던 처지라 있는 반찬과 재료로 요리를 해서 주었습니다.
저렇게 이쁜 여자도 배고픈 건 못 참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저는 물을 따라주며 천천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녀도 부끄러웠는지 갑자기 움직임이 느려지더군요. 그녀는 밥을 먹은 후 이틀간 씻지도 옷을 갈아입지도 못했다고 하시면서 좀 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집 환경이 좋지 못해서 샤워를 하려면 물을 데워서 부엌에서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일단 좀 씻고 여기서 하루 이틀만 숨어 있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갈아입을 옷도 좀 빌려달라고 하시네요. 여자 옷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제 옷을 빌려주었고 속옷은 내일 사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물이 데워지자 부엌에서 바가지로 몸에 부어가면서 씻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큰 티와 반바지를 입고 들어오더라고요. 반바지가 너무 커서 한 손으로 움켜쥐고 흘러내리지 않게 잡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결에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게 더 예뻐 보이더군요. 속옷도 하나 안 입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니 더 얼굴이 빨간 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 모습을 보더니 이상했는지 저를 보며 얼굴이 너무 빨갛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몰라서 조명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생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색하게 천장을 보며 다른 생각에 집중을 했네요. 그녀가 가끔 깜빡하고 한 손으로 잡고 있던 바지를 놓았다 잡았다 할 때 살짝 흘러내리면서 보이는 살들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희 방에는 침대도 없어서 이불을 옆자리에 깔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한 공간에 누워 있자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저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그녀는 재미있는지 계속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녀가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이리 잠이 안 오는지 정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몇 시간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를 보았더니 반바지가 다 흘러내려져서 하얀 속살이 다 보이더군요. 눈을 잠시 피했지만 자꾸 그쪽을 보게 되더라고요. 천사 같은 그녀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놈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감히 그녀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걱정 말라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허리를 잡고 조금 울더니 다시 잠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그녀의 어깨를 쓰다무며 잠이 깨지 않게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편하지 않은 자세로 그렇게 한참을 있으니 다리에 쥐도 나는 것 같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괜히 움직이면 그녀가 깰 것만 같아서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참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리를 쭉 펴보려고 했습니다. 옆으로 누우면서 살짝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녀가 저를 안아버리네요. 저는 숨이 멈췄고 그 자세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그걸 알았는지 자다 말고 저보고 정말 순진하다며 그녀가 장난스럽게 저희 위로 올라옵니다. 제 얼굴을 보며 그녀가 웃고 있었고 저는 눈을 피해 옆을 보았네요. 도저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저의 얼굴을 억지로 돌리며 자기 얼굴을 보게 합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것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얼굴은 이미 터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더 이상 힘도 없더라고요. 그녀는 뭐가 그렇게 웃긴지 깔깔 웃으면서 재미있어 하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돌려 제 가슴에 귀를 갖다 대더군요. 속옷 하나 안 입고 있던 터라 상상이 이미 도를 지나치고 있었네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그녀에게 잘하지도 못하는 키스를 해버렸고 그녀가 받아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사랑을 해버렸습니다. 꿈이라면 제발 깨지 말라고 기도하면서요. 사랑이 끝난 후 그녀가 저를 안고 있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며칠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꿈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요. 저는 그녀의 정보원이 되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그녀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도 안 두려웠고 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그렇게 20대의 힘든 일들을 같이 보냈고 20대가 끝나기 전 이별도 하였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별 통보에 저는 몇 년간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왜 저를 떠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태어난다면 그녀와 어울리는 사람으로 다시 꼭 태어나고 싶습니다. 정말 그녀가 그립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인데 꽃샘 추위가 온 건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다시 겨울 잠바를 입을 정도의 추위가 찾아온 저녁 시간에 저는 서재에 앉아 커피 한잔하며 현재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처형과 20대, 중반의 처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이 세 자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기억을 더듬어가며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형과 처제 그리고 제 아내와는 어릴 적부터 같은 시골 동네에서 자라왔고, 처형과 처제는 초등학교 선후배이며 아내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다들 나이가 얼마 차이 안 나서인지 서로 소꿉친구로 지내왔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 유독 이 세 자매가 제일 예뻤고 소녀 감성이 풍부했으며 어릴 적부터 다방면으로 끼가 많은 자매들이었어요. 세 자매들과 저는 매일같이 뛰어놀고 여름에는 같이 수영도 하고 수박서리를 하다가 걸려서 혼날 때도 그것조차도 즐겁다며 희덕거리는 그런 친한 남매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저와 세 자매들은 서로 기쁨과 슬픈 일들을 나누었고, 제가 대학교를 서울로 진학하게 되면서부터 연락이 조금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면서 세 자매 중 둘째인 서연이하고는 친구 관계였고, 저에게 적극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을 먼저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서연이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여 고백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오래된 친구에서 연애 관계로 발전해 나갔으며, 주말에는 서연이가 있는 지방을 왕복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가끔 첫째, 누나인 서아, 누나와 막내인 서정이와 함께 만나서 맥주도 마시고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면서 행복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자친구가 된 서연이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서아 누나는 전문대를 졸업하여 서울로 올라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동생 서정이는 공부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재밌다고 하여 서울로 올라와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다니며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세 자매 모두가 20대 초반이다 보니 원래 예뻤던 미모가 더 완벽한 여인들로 변해가더군요. 어제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매력적인 도시의 여자들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세 자매는 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 세 사람은 저 때문에 질투를 하기도 하고 간혹 싸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남자도 많은데 하필이면 저 같은 촌놈한테 세 자매가 모두 사랑을 주고 있으니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와 공부를 번갈아가며 하고 있던 저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대 가기 전날 처음으로 사랑하는 서연이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첫 여자였고 서연이 역시 제가 첫 남자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제대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날 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 군대를 제대했고 대학을 졸업하여 온라인 사업을 자본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운 좋게 엄청나게 히트를 치게 되어 현재는 한 달이면 30에서 40억씩 수익을 올리는 그런 회사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서연이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빨리 서두르게 된 이유는 서연이가 임신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전보다 2년을 더 앞당겨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한 번뿐인 인생, 배 나온 상태에서 결혼하는 건 싫어한다고 들었으며 아이를 낳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으로 인해 망가진 몸이 보기 싫다고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더 빨리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이와 결혼 발표를 했을 때 처제와 처형이 엄청 질투를 하고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제는 어릴 적부터 20년 이상을 저하고 쭉 동생처럼 지내왔고 세 자매 중 제일 친했으며 어릴 적 처제와 소꿉놀이하게 될 때면 나중에 저와 결혼해서 아이 5명을 낳고 잘 살아보고 싶다고 분명 말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처제는 오빠가 나하고 결혼할 줄 알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언제 그 선을 넘은 거야? 게다가 60까지 진짜 너무한다며 서운하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처제가 하는 말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니더군요. 처제는 진심이었고 자기 말을 못 믿겠냐고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써온 일기장을 보여주며 저를 짝사랑했던 내용들이 다 적혀 있으니 못 믿겠으면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서연이는 처제가 일기장을 주니 그 일기장을 왜 받냐면서 받지 말고 읽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처제가 주는 거니 한 번 봐야 할 것 같았고 일기장을 한 번 훑어보니 간단하게 몇 줄씩 써져 있었는데 거기에 써져 있는 내용 대부분이 저를 좋아한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짝사랑해왔던 거죠. 저는 속으로 그럼 진작 말을 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서연이가 고백했을 때 안 받아줬을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제가 자기 말을 왜 안 믿어주냐며 울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처제에게 결혼식이 끝나면 신혼집이 나름 큰 아파트라서
방이 많으니 우리 집으로 와서 언니랑 나랑 같이 재미있게 살겠냐고 물어보니 처제는 환하게 웃으면서 언니 눈치를 보며 신혼인데 같이 살아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내도 어차피 집이 크니 방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서 제일 전망 좋은 방을 내가 쓰면 되겠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제 핸드폰으로 처형한테 전화가 왔고 급한 일이 있으니 바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처제와 아내를 놔두고 급하게 처형을 만나러 갔더니 처형 역시 이쁜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더라고요. 누나, 왜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누가 때렸어? 하고 물어보니 응, 진짜 나한테는 정말 큰일이야 하며 제 손을 꽉 잡더니 내가 동생하고 결혼식을 올린다는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왜 그리 뒤숭숭하고 이상한지 하루 종일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 있지.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된 것 같아. 라고 울면서 누나는 저에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세 자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남자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행복한 고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처형은 아까 서연이한테 둘째 동생이랑 같이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도 우리 집으로 이사 오겠다며 방 하나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방이 8개나 되니 방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했고 처형은 그럼 됐다고 하면서 우리 결혼식이 끝나면 바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졸지에 제 아내와 처제, 처형과 한 집에 살게 된 세상에서 제일 보기만 하는 남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처형은 오늘 기분도 그러는데 술 한 잔 사주라고 하면서 제 팔짱을 끼고는 어느 횟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누나한테 술 한 잔 못 사주겠냐고 하며 횟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횟집에는 누나가 미리 예약을 해놨는지 맛있는 회들이 벌써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누나는 저에게 술을 따라주고 자신은 소주를 병나발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술 마시면 속 버리고 금방 취한다면서 천천히 안주를 먹어가며 마시라고 했더니 누나는 오늘 너무 속이 상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동생한테 놓친 것이 너무 아쉬워서 오늘 술에 취해버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이렇게 빨리 너를 낚아채 갈 줄은 몰랐다면서 평소 서연이는 우리한테 말을 안 하더니 여우같이 안 큰 게 이런 짓을 했다고 질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는 자기는 아직도 처녀라고 하면서 오늘 너와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선을 넘어도 상관없다고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미리 말이나 좀 해보지. 내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나를 동생한테 주기 아깝다고 해방 놓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들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누나는 저에게 부탁이 있는데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미리 들어줄 거라고 약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무슨 주식 투자를 하다가 빚을 내서 하다 보니 카드에 사채까지 빚을 내게 되어 현재 파산 직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나가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라고 말을 해주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하지 왜 늦게 말했냐고 야단을 쳤더니 누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더군요. 이 바보야. 누나, 내가 주식 전문가야. 나중에 우리 회사 성장하면 그때 주식을 좀 나눠줄게. 울지 말고 뭐야, 그럼 그 빚 갚아달라고 일부러 나한테 누나가 처녀라고 거짓말한 거야? 누나, 우리가 그런 사이야? 소꿉친구잖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안 3번 해도 수십 년이다. 그런 거짓말 안 해도 나는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고 말을 해주었고 제 말을 들은 처형은 금방 얼굴이 환해지는데 처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솔직히 제 아내보다는 훨씬 예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나가 진 빚을 완전히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누나는 신년 보고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다 라면서 이제는 현수, 내가 시키는 일에 뭐든지 다 할게 하며 술 마시는데 누나의 눈빛은 정말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날 누나와 술을 많이 마셨지만 가벼운 스킨십 외에는 저희가 지켜야 할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하는데 처제와 처형은 맨 앞줄에 앉아 가끔씩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눈물의 의미는 기쁨의 눈물인지 축하할 눈물인지 아쉬움의 눈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제와 처형, 제 아내 이렇게 4사람이 제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저녁 식사를 하는데 처형과 처제에게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람하고 다들 소꿉친구지만 이제부터는 누나 동생이 아닌 처제, 처형, 형부 이런 관계를 의식해서 기본적인 것은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어. 자,
여기 열개에 지켜야 할 항목이 적혀 있으니까 잘 읽어보고 세 사람은 지장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말을 했고 저와 처제, 처형은 종이를 들고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절대 손잡지 말라는 것도 있었고 팔짱을 끼지 말라는 것 등등 유치한 내용들로 적혀 있었습니다. 처제와 처형 그리고 저는 웃기다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데다 TV에서만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지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젊고 예쁜 여자 3명과 같이 있어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잖아요. 그냥 전기만 한 여자면 괜찮은데 세 여자는 정말 볼륨 있는 엄청난 미인들이라서 저도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지 걱정이 되더군요. 처형은 늘 집에서 추리닝을 잘 입는데 더울 때는 그 옷조차도 벗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어릴 적부터 봐왔지만 성격이 거침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슬쩍 보면서 안 본 척 하려고 일부러 베란다로 나가버린 적도 많았어요. 처형만 저렇게 훌렁벗어 제낀다면 모를까. 처제 역시 집에서 이상하게 짧은 핫팬츠에 상의는 등이 허리까지 파여있는 그런 티셔츠를 좋아하더군요. 아내가 늘 두 여자에게 형부 앞이니 긴팔 티와 긴 바지를 입으라 고 수없이 말을 하지만 두 여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맥주를 한잔하고 처형과 처제와 TV를 보는데 둘 다 제 양쪽에 바짝 붙어 앉아 있으니 그걸 본 아내는 이보세요. 더워 죽겠는데 왜 언니랑 넌 남편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야? 좀 떨어져 앉아 있을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화난 아내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통통 튀는 성격의 처제는 언니, 내가 일부러 올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리가 아픈데 올릴 곳이 여기뿐이잖아. 하며 반바지를 입은 제 허벅지 위에 처제의 다리를 딱 올려놓는 겁니다. 그때 아내는 야, 너 내가 준 종이 제대로 안 봤어. 그 10개 항목 중에 스킨십 하지 말라고 써져 있잖아. 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역시나 절대 기죽지 않는 우리 처제는 언니 아니야. 그 10개 항목 중에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다리를 올리지 말라는 말은 없던데. 다른 거라면 내 거에 추가해서 좀 넣어줘. 근데 난 아직 못 봤으니 수정하기 전까지는 해도 되지? 하며 소파에 기댄 채 두 다리를 제 허벅지에 더 올리는데 정말 기분이 묘하고 이상했습니다. 처제는 막내다운 기질이 다 보였어요. 저는 그런 처제가 정말 귀엽고 예뻐서 꽉 깨물어 주고 싶더군요. 그런데 이번엔 제 오른쪽에 있던 처형이 제 허벅지를 베개 삼아 머리를 대고 누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제부 허벅지가 너무 편하네. 푹신한 게 쿠션 같아. 하면서 처형의 머리가 제 복부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걸 본 아내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는지 처형의 머리를 손으로 움켜쥐고 무 뽑듯이 드러내버렸고 반대편으로 와서는 처제의 다리를 들어 거실 바닥에 내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가 처형의 머리를 내려놓으면 처형은 제 허벅지 위에 다시 머리를 대고 누웠고 처제 역시 다리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걸 한 10번 이상 반복하는데 저는 세 여자 사이에서 질투 어린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고 왠지 무서우면서도 그 상황이 재밌었습니다. 처제와 처형은 저를 아내에게 빼앗겨서인지 아내의 약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두 사람이 짠 것처럼 보였어요. 아내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지 니들이 내 남편한테 떨어져 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안 떨어지니 찬물을 우리 세 사람의 머리에 뿌리는 겁니다. 그제서야 처형과 처제는 제게서 떨어져 나가버리더라고요. 옷이 다 젖었으니 옷을 갈아입으러 각자의 방으로 가는데 물에 젖은 뒷모습이 예쁘게 보였습니다. 처형과 처제의 뒷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처제와 처형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두고 벌이는 질투 어린 사랑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처제와 처형은 어릴 적부터 친한 소꿉친구라서 제가 그들 사이에서 편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할 생각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세 여자 모두가 제가 너무 친한 여자들이고 고향 소꿉친구들인데 한 집에 살다가 혹시나 세 여자를 모두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자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최고의 미인은 세 자매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혼자 서재로 들어가 서재에 있는 양주를 마시고 있으니 처형이 노크를 하고 서재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제와 아내는 방금 잠들었는데 자기는 잠이 안 와서 왔다며 양주병을 뺏어서 그 독한 양주를 3분의 1을 단숨에 마시는 겁니다. 오늘 밤은 이상하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을 자기 힘들 것 같아 하고 말을 하며 저에게 대놓고 대시를 하는 겁니다.
속이 다 비치는 잠옷을 입은 채로 말이죠. 안방에는 아내가 있고 처제 방에는 처제가 자고 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인지라 처형의 적극적인 공세에 그냥 응해버리고 말았어요. 저희가 그러고 있는 순간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리더니 서재 앞에 멈추어 서더라고요. 처형과 저는 이왕 벌어진 일, 그 인기척에 개의치 않았고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처형이 아니라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예쁘고 매혹적인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같이 있다가 처형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니 처형은 기분이 좋아 보였고 그중 제일 기분이 좋아 보였던 사람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아침을 먹으면서도 우리 세 사람이 아무리 소꿉친구라도 지켜야 할 것은 꼭 지켜야 한다. 고 다시 한번 말을 하더군요. 처형과 저는 뜨끔했습니다. 그때 처제가 갑자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누가 그런 경계선을 지켜놓은 거야? 작은 언니.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맞지? 뭔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 아니지? 남녀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작은 언니, 이미 작은 언니가 생각하는 그 경계선이 한 군데서는 무너져 내려왔을지도 모르겠다. 뭐 경계를 무너뜨리든지 말든지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고 우리 형부랑 큰언니는 어째 오늘 두 사람 좀 피곤해 보이네. 어젯밤에 잠 안 잤어. 시간 나면 거울을 좀 봐. 두 사람 얼굴이 말이 아니다.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고 거실로 가더라고요. 아내는 저기에 요새 공부하느라 미쳤나 보다 하며 헛소리를 찍찍 해대는 걸 보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내는 처제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젯밤 서재 앞에 있던 주인공이 처제였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처제는 그 사건 이후로 저에게 너무나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할 뿐더러 저를 무슨 벌레 보듯이 대하더군요. 하기야 제가 처형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처제가 알아버렸으니 우리 처제가 그럴 만도 하겠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해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는지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 방 저 방을 들여다보며 처제 방까지 가봤더니 처제 방 목욕탕 문이 열리면서 처제가 샤워를 끝내고 나왔고 눈이 마주친 처제는 깜짝 놀라더군요. 처제도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큰 수건으로 허리만 묶은 상태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나왔거든요. 처제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이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그 수건마저 풀어져 버렸고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처제에게 이제 안 볼 테니 걱정 말고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재빨리 처제의 방에서 나왔지만 처제의 그 모습은 잊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처제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나오면서 형부, 아까 본 제 모습 웃겼어요? 아니면 예뻤어요? 하고 이상한 질문을 하더군요. 저는 처제에게 웃기긴 뭐가 웃겨. 너무 예뻐서 미치는 줄 알았구먼. 이라고 말을 했더니 그런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나는 은근히 기대를 했었는데 내가 어릴 적 소꿉친구라고 이제는 여자로도 안 보여요? 진짜 예전이나 지금이나 서운하네. 아직도 나를 그렇게 꼬맹이로밖에 안 보이나 봐. 하고 당돌하게 말을 하는데 참 귀여웠습니다. 그 순간 처제가 옛날 꼬맹이가 아니고 완전한 숙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처제는 그러면 큰아내는 여자로 보여서 그날 밤 큰언니하고 그 경계선을 넘은 거냐?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큰언니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굳이 성격도 좋지 모르고 더 좋지. 얼굴도 세 자매 중에 내가 제일 예쁜데 오늘 언니들은 12시 넘어서 들어올 거라고 했으니 집에는 우리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도 그 서재에 있는 양주 한 잔 주세요. 하고 미소를 짓는데 정말 귀여워서 미치겠더라고요. 처제는 서재로 들어가 양주를 가지고 오더니 맥주 글라스에 한 컵을 쭉 따라서 마셔버리더군요. 저는 처제에게 그렇게 마시면 독한 술이라 금방 취할 거야 라고 말을 하니 갑자기 왜 이러지? 내 몸이 막 춤추려고 해. 금방 취하려고 마시는데 형부도 한 잔 마셔봐요. 아니다. 우리끼리 있는데 형부는 무슨 찬수야. 이거 마셔. 원샷 해라. 하며 저에게도 맥주 글라스로 한 컵을 주며 약간 취했는지 저에게 반말을 하더군요. 저는 별 수 없이 처제가 따라준 맥주잔에 있는 양주를 마시니 역시나 금방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처제는 술에 취하니 키스가 정말 대단했고 갑자기 무슨 연기하는 것처럼 자기 입술을 맞대었고 저도 모르게 처제의 요구에 응해주고 말았습니다. 처제는 저를 꼼짝 못하게 했고
처제의 카리스마에 놀라 꼼짝없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처제와 저는 아내가 그렇게 지키라고 했던 그 선을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저에게 형부는 이제 내 거라며 자기가 언니들을 밀어내고 저를 차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아직도 아름다운 생명의 자매들과 위험한 동거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 명씩 서서히 멀어지게끔 할 것이며 아내에게 당당해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